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바로 전력망 사업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바로 이 사업 때문에 이웃과 마을 공동체가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핵심 사업이 어떻게 갈등의 불씨가 됐는지 오늘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아니, 나라에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 왜 사람들을 갈라놓는 걸까요? 정말 신기한 건요, 지역의 체육회부터 무슨 문화위원회까지 거의 모든 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역설적인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건 이 사업이 추진되는 방식 자체에 뭔가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갈등의 원인을 알려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국가 사업의 부지를 대체 누가 또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이름부터 보세요. 국가기관 전력망. 이 이름 자체에 그 중요성이 다 담겨 있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 경제의 척추, 대동맥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책임 떠넘기기 구조예요. 정부는 사업자인 한전한테 일을 넘기고요. 그럼 한전은 제일 골치 아프고 민감한 입지 선정 과정을 또 민간 용역업체에 외주를 줍니다. 결국 국가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돈 버는 게 목적인 영리 기업 손에 넘어가 버린 거죠. 한 전문가의 이 지적이 지금 상황의 모순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아니, 이름은 국가 사업인데 실제로는 민간 하청업체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아주 핵심적인 이해충돌 문제를 보여줍니다. 비유하자면 경기를 뛰어야 할 선수가 공정한 규칙을 적용해야 할 심판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자인 한전과 용역업체가 사업을 빨리 싸게 끝내는 게 목표인데 그 과정이 공정한지 감독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구조는 더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바로 책임의 블랙홀인데요. 무슨 일이 터져도 법적으로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책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한번 직접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주 만약에 주민 의견을 듣는 위원회 회의록이 조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민간 용역업체가 위원회를 운영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회의록 같은 모든 기록들이 법적으로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 취급을 받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공무원이 공문서를 조작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라고 해서 굉장히 무거운 범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업체 직원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엄청난 법적 구멍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민 동의를 받았다는 공식적인 기록 자체가 아무런 법적 책임 없이 조작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지역 공동체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신뢰를 쌓고 싶어도 쌓을 수가 없는 구조죠. 자, 이제 문제의 구조가 명확해졌죠? 그럼 이 망가진 시스템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청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해결책은 원칙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이 입지 선정 과정을 선수인 사업자 손에서 뺏어서 중립적인 심판, 즉 정비기관에게 돌려주자는 겁니다. 다행히 이걸 처음부터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성공적인 정부주도 모델이 존재하거든요. 바로 해상폭력발전특별법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적인 차이는요, 선참여 후 계획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사업 초기부터 딱 주도권을 잡고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지역사회를 협상 테이블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식인 겁니다. 바로 이게 대표성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투명하게 공개 모집하고, 둘째, 중립적인 외부기관이 진짜 이해 당사자인지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그 검증된 사람들 중에서 투표 같은 방식으로 공동체가 직접 대표를 뽑는 거죠.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송전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의 주인이 과연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실 이 논쟁은 국가 에너지망에 대한 더 큰 비전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까지처럼 멀리서 전기를 만들어 보내는 중앙 집중형 모델에서 벗어나서 에너지를 쓰는 곳 가까이에서 생산하는 지산지소, 즉 분산형 모델로 나아가려는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AI, 반도체 같은 새로운 산업들 때문에 전력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망을 어떻게든 건설해야 하고, 그래서 더더욱 공정한 절차를 찾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발전을 멈추자거나 핵심 인프라를 짓지 말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제대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공동체를 존중하고 공적인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해내자는 겁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야 할 겁니다. 결국 한 나라의 진짜 힘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철탑이 아니라 국민과 시스템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